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설 명절들을 잘 쉬셨겠죠? 오늘부터 새로운 또 업무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까지도 아마 쉬고 그런 직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썸네일에 있는 얘기를 말씀 올리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좀 바람직한 얘기가 좀 들려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 캐피톨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거길 힐 언덕이라 그랬는데요. 미국에 가 보면은요 더 힐, 그 신문 이름입니다. 더 힐이라고 하는 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출간을 하는 그런 언론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한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쿠스라 그럽니다.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 이렇게 해서 한미연합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 직전에 발표했던 대국민 성명,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서 더 힐지에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쿠스라는 조직은요, 한국의 송대성 박사가 이제 시작을 해서 한국의 회장을 맡고 있고, 미국에서는 김영길 미주지원 전체 총회장이 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명을 하기 위해서 해외 동포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더 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12일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거의 전면 광고식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President 성열 Yoon's address to the nation on the 12th of December 해서 Dear fellow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했고, 그리고 정가운데다가는 Stop the steal 해서 도적질을 멈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gains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뜻을 대통령의 연설문을 번역을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보니까 또 LA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교포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또 야외 집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요. 지금 홍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를 지금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불러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소위 탄핵 소추를 시키는데 결정타를 날린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서 도는 얘기를 보면은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있죠. 그 김태효가 이 홍장원이한테는 마포고등학교 후배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주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갖 그 비싼 술을 사들고 가서 아마 상당히 아양을 떨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보 자리에다가 차장까지 되고, 정말로 사람 볼 줄 모르는 윤석열의 눈을 속여서 국정원의 넘버 2 차장까지 올라갔던 홍장훈인데, 이자는 원래 본인이 있었던 특전사령부 내에 있던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적응이 안 돼서 못 잊고 소위 말해서 도태된, 소위 말해서 퇴출된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92년도의 여름에
당시 국정원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당시는 엄삼탁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기조실장을 했던 그 씨름협회장 출신의 ROTC 1기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장교들 가운데 함량이 떨어지는 자들이 그 ROTC라고 하는 얘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해 92년도 8월 달쯤인가요? 그렇게 해서 기본 과정으로 해서 군대 장교들 출신들 즉 정규과정 시험에서 낙방해서 입사를 못했던 아이들을 또 장교랍시고 추가로 충원하는 그런 특혜가 있었는데 그때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장훈 이자도 저희와 같이 똑같이 이 정규과정 시험을 아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시험을 봤다라면 저희들 동기 중에서는 육사 출신, 봉사, 해사 다 해서 육군사관학 출신이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도 지금 정규과정 공채 시험을 합격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략 경쟁률이 150에서 200대 1 정도, 많을 때는 그 이상 올라갈 때도 있고 하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지만 거기에 그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랬던 자가 홍장원인데 이 홍장원이가 시작부터 보면은 저희가 일했던 그 공작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장원이란 이 친구가 보면은 그 7급 시절에도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이 홍장원이가 유별나게 사무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랑 딴 게 아닙니다. 옆에 동료 선배들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으면 그 프린터기를 꼭 한번 더 눌러요. 눌러가지고 그런 그 방금 전에 뺐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본인이 담당관 그 허가나 동의 없이 몰래 빼서 이병기 씨한테 갖다 주는 이런 행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궁주의들이 광에 들어가서 곡물을 갉아먹고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실을 해왔던 애가 바로 이 홍장훈입니다. 근데 정말로 희한한 얘기는 이런 자가 육군사관학교의 대표 화랑이었다는 게 더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 홍장원이는 그 이후에는 또 요리조리 또 감찰실로 이런 지휘부서 같은 데도 다니고 하면서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몰라도 연수도 2번이나 가고 좌우지간에 그런 방면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은 안 되고 업무 능력도 안 되는데 오직 윗사람의 환심을 사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벼락 출세를 해보자는 그런 심사가 7급 주사보 시절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년도 더 됐죠. 지금부터 따지면 3년 전쯤 되는데 그 시절에 이미 우리 동료들은요 이 홍장원이를 보면서 저놈이 분명히 사고를 칠 놈이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국가정보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청렴하고 정직한 그런 그 공작관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 아주 비열한 내시성의 그런 아첨을 잘하고 아부를 잘하는 그와 같은 행실을 어려서부터 입사하자마자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이병기라는 사람도 역시 원래 외교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외교관을 안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서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노태우 씨가 당시에 체육청소년부 장관인가 이런 걸로 나갈 때부터 해서 노태우의 비서관, 이 보좌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내시 기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병기가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병기가 국정원에 그 특별보좌관으로 오게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빨대 역할, 소위 쥐방울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병기랑 그런 깊은 관계를 7급 주사보 때부터 이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병기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으로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병기가 찾았던 인물이 바로 홍장원이었고, 홍장원은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연이어서 왔던 이병호 육사 19기죠.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육사 43기니까 또 육사 선배가 되는 이병호가 당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기저귀를 차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온 이병호의 밑에서 또 비서실장하고 이후에는 연구공사까지 나갔다가 정권이 문재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직 생활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국가안보실에 있는 고등학교 후배 김태우를 찾아가서 또 어떤 현란한 혓바닥을 놀렸는지 또 국정원에 무슨 뭐 대북 공작의 전문가다랍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뭐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이 홍장원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 그 국정원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성과도 없는 사업을 한답시고 북한인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 핑계를 대고 예를 들어서 만불이 소요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무슨 10만 불, 20만 불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서 공작금을 수령해다가 이거를 결국 범죄에다 씁니다. 그 범죄가 뭐냐면은 해당 국장, 차장, 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뭐 명절 때가 되고 또 그 사람들 생일 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카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현찰도 동봉해서 보내는 아주 그 교묘한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직급의 상관들이 이 홍장원이가 보내주는 카드 속에 현금을 통해서 같은 범죄의 카르텔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돈을 받은 위의 상관들이 이런 홍장원이 같은 애들을 중시하게 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호평을 하게 되고, 또 실제로 홍장원이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태도를 보입니다. 윗사람이나 센 사람들 앞에서는요 마치 그냥 막 구멍이라도 들어갔듯이 그렇게 아주 조아리고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그냥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태도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특히나 홍장원은 우리 정보기관의 요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가정 파괴범입니다. 본인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아내가 지금 뭐 테니스 가르쳐주는 코치와 바람이 났다고 이렇게 먼저 감찰실에다 신고를 하면서 결국 그 가정 파탄의 책임을 전처인 초등학교 동창생 여자에게 넘겨버리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그러고 살아가죠. 그리고 뭐 훗날 다시 또 뭐 재혼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재혼한 여자도 뭐 호텔업을 하는 부유한 여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여관급 정도, 모텔 정도 하는 그런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가정 생활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야당 측에 김경주, 박선원, 또 박지원 이와 같은 자들과 공유를 하면서 동시에 한동훈이도 잡아넣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한동훈이의 그 장인이 되는 진형구에게도 아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강해 듭니다. 일각에서는 진형구에게 조차 이 홍장원이가
대통령이 당신의 사위를 잡으라고 했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간신배들의 그 감언이설에 왜 속아 넘어갔을까요? 술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쓸 때 윤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면 반성해야 될 게 그 서울대학교 순혈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형적으로 법대 후배이면서 윤 대통령을 배신했던 놈들은 한동훈, 그 다음에 최상목 이런 자들 있죠. 그리고 뭐 법대는 아니지만 정치학과를 나온 이원석이 같은 검찰총장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서울대학교 후배고,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을 하고 잘할 거라고 잘못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는 학교를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자가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 검찰 조직에 있다 오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야는 그 검찰 조직 내에서의 사람을 품평하는 것, 검찰 조직 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얇은 자료에 근거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을 쓸 때는 가장 많은 인적 정보 자료가 있는 곳은 바로 국가정보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최상목이를 만약에 지금 뭐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키고 또 이전에 경제수석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자들이 과연 고시를 보고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 정권이 되든 저 정권이 되든 우파 정권이 되든 좌파 정권이 되든 늘 거기에 붙어서 밥 얻어먹는 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호구지책으로, 이외 풀칠하게 한 연명책으로 이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올바른 국가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 고시를 보고 하는 애들은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편협한 아이들이 할 짓이 없어서 서울대학교 와서 하는 짓이 고시 공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 한심한 놈들이면 자기가 지적 재능이 있고 또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편협한 생각과 이 정말 고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다? 바로 고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관도 없어요. 이념관도 없어요. 사상관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운동하는 애들 열심히 화염병 던지고 돌멩이 보도블록 깨서 던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합류하지 못했으니까 미안했다. 조국이처럼 이런 강남 좌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한동훈처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설령 검사라든 판사라든 뭘 하든 간에요, 나와가지고 지식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용감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많이 갖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정권마다 그 입맛에 맞춰서 개가 되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자신의 가장 전성기 화양연가를 불렀던 때가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회상하고 있듯이 그 고시를 보고 국가기관에 들어간 자들이 국가의 종복으로 국민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생각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직속상관, 장관, 차관, 대통령 앞에 어떻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하고 높은 등급을 받느냐가 이 자들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공직에 정말로 청백리가 이제는 없어지고 국민을 위한 목민관이 없어지게 되었던 참 이런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홍장원 같은 경우도 사생활이 엉망이고 공작국에서 일을 하면서 공작금을 횡령을 하고 뭐 해외에다가 집을 사면서 뭐 700만 달러 뭐 몇백만 달러 이런 거 사는데 전부 다 재미교포 아는 사람 이름을 빌어서 샀다고 하고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먹고 튀었다 그랬는데 그게 먹고 튄 건지 둘이서 짜고서 횡령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거를 국정원에서 정무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현실이 되니까 도둑놈을 갖다가 보고서도 안 잡는 거예요. 강도를 보고서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이가 국정원의 차장까지 가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한동훈이가 비분관계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업무 정지를 시키고 이 자식 건방지게 지금 국무총리를 불러서 앞으로 대통령을 뭐 직무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동 이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단초로 바로 가장 크게 줬던 자가 지금 이 홍장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증언도 하는 기회도 주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정원장 조태용과 새로 들어간 차장 오호룡은 이자에 대해서 왜 감찰 조사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직원들도 국정원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간신,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놈에게 왜 조사를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불만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태용이라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입장은 뭔가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큰 과실 없이 국정원장을 마치고 자기는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국무총리나 외교부장을 한 번 더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외교부 출신 사람들을 국정원장에 앉힌 윤 대통령의 선구안도 퍽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보고를 묵살했다는 동 뭐 대통령의 지시를 갖다가 확대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장소마다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홍장훈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원들은 이미 홍장훈이의 7급 주사보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 녀석이 틀림없이 나중에 사고를 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유독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이렇게 물타기하고 올라갔던 이런 내시 출신을 제대로 감별하지 못한 대통령실이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시게 된다 그러면요, 내각을 정말로 탄탄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정권이 예를 들어 민주당 정권이었다가 뭐 국힘당 정권을 바뀌었다 쳐봐요. 그러면 사람을 쓸 때 그쪽 출신인데 뭐 그 전에 국장을 했느냐, 아니면 뭐 차장 보를 했느냐, 차장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원천적인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 자, 야전에 나가서 공작 기본계획서 한번 안 써보고 그냥 보좌관 이런 것만 해서 올라간 아이들이 만약에 잘 보여서 국장이 됐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 국장 출신이야? 그럼 저 사람 차장 시키면 잘하겠네. 잘하긴 개뿔을 잘하겠어요. 일을 안 해봤는데. 현장을 모르는 자가 올라가서 오직 하는 거라고는 평생을 갖다가 윗사람한테 대서 딸랑딸랑 이렇게 해가지고 교원 영색으로 살아온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나라 망합니다, 이번에. 자, 그러니까
이 홍장원이를 교체를 건의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조태용 현 원장이에요. 그러면 조태용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계엄이 떨어지고 나니까 홍장원이가 이재명과 연락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와 전화를 한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도 부적절한 행동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홍장원이는 양쪽에다가 줄을 대고 이때는 이쪽은 저쪽. 빨대를 갖다가 여러 군데 꽂아놓고 단물 나오는 것만 그때 빨아먹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조태용 씨가 천만다행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조태용도 홍장원이 자기를 갖다가 감시했다는 걸 뒤늦게 알은 것 같아요. 조태용이 국정원장 왔을 때 그 비서실장 있는 이상변이라는 그 개똥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걔를 승진시켜서 비서실장 시켜주면서 홍장원이가 지시를 한 거예요. 조태용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조태용은 완전히 바지사장처럼 있었던 거죠. 홍장원이한테 의해서 다 감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태용 씨도 알게 돼서 기분이 아마 나빴을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국정원 같이 이 중요한 기관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지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국가 안전 문제, 안보 문제는 굉장히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또 북쪽으로부터의 위협,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 속에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해야 될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대통령의 개가 돼서 주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통치자가 전체 국민과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고 가시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해야 될 기본 업무를 안 했고 못했고 대통령도 국정원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신 시작점부터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난맥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런 홍장원이가 말을 바꾸고 때와 장소 시간에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딴 게 없어요. 지금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홍장원이는 벌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있으면서 수십억, 수백억 대의 공금을 횡령한 그 죄를 물어서 전부 다 재산을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갖다가 다 동결시키고 특히나 재미교포가 먹고 튀었다고 하는 그 자를 잡아다 족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700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예요? 거의 1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집이 또 한 채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 보면 홍장원이 말고도 보조공작관 또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사람 해서 2명인가가 3명인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으로도 그 부동산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변명이라고 늘어났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CBS의 어떤 기자가 나와서 홍장원이 변론을 갖다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누가 그런 상세한 얘기를 해줬을까요? 국정원 요원들이 그런 얘기 해줬을까요? 아니겠죠. 홍장원이 직접 자기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 기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 짓을 했겠죠. 저도 심지어 홍장원이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이 최대관, 그 홍장원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런 평가를 하지 마소.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홍장원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홍장원이의 다른 동료들이 걱정이 돼서 연락이 왔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홍장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우쳤는지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인지 내가 미처 몰랐어. 이러면서 홍장원이 폄훼하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또 다시 전화 받고 듣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처럼 홍장원은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을 했고 결국 이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장들 예를 들면 이병호, 이종찬, 뭐 천용택 아니면 뭐 권영애 뭐 이런 분들에게 융숭한 접대를 하고 하면서 선배님들 뒤를 이어서 제가 국정을 이끌고 가겠다고까지 선배들의 눈과 귀를 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내란죄를 발생시킨 홍장원의 배신과 또 윤석열 탄핵을 관련해서는요 반드시 이번에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내란죄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인 잣대를 통해서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아마 제대로 벌을 내리게 되면 그 공작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못된 행실까지 다 더하게 되면 아마 홍장원이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홍장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의 신뢰할 수 없는 언행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적 공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토대도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라는 거. 그래서 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운 것은 홍장원의 허위 진술과 이런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얘는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무슨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라 그러죠. 제독 출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집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발생한 이런 거 정말 인간 이하의 인면수심의 그 짐승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공직에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정직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뭐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그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아첨을 잘하고 교원 영색과 호구지책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홍장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자의 망언, 허언, 거짓말로 인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이다, 탄핵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미 내란죄의 신뢰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를 재검토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문영배라든지 저 정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 법관보다는 주식 투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여자도 하나 있죠. 이시성을 가진 애인데 걔 동생은 또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또 그 모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우리들 모두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 대해서 왜 요즘에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러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언론에 대해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같이 언론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자, 그런 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거짓된 행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언론인들이 있죠. 성찰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도 12월 3일 계엄령 아니 계몽령을 발동을 하고 3시간 만에 법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국회 해제 요구가 있으니까 바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계엄이 왜 했는지 처음에는 다들 국민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왜 그런 고뇌를 대통령이 했고 왜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국민 여러분이 다 알게 됐어요. 지금 전한길 선생님의 그 피 끓는 호소가 특히나 젊은 2030 세대를 깨우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인 공작원들, 간첩 혐의자들이 지금 체포된 얘기가 모 일간지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요.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죠. 결국 그 민노총에는 북에 대남 공작기관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경사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김대중의 평양을 갔던 6.15 선언 이후에 박지원이가 언론사 35개사인가요? 하여튼간 많은 숫자의 언론사 대표 회장을 이끌고 평양에 가서 소위 말하는 시바지 공작 파티를 해고 왔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언론사의 사주나 아니면 대표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양에 새끼를 치고 평양에 정분난 제2의 여인을 갖다 남겨두고 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법과 탈법으로 체포가 된 상태가 되고 또 검찰에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급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거의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계엄까지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계몽령이다 혹은 착한 계엄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들께 알리려고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봤더니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이 선거를 자유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가 제대로 지금 착근할 수 있게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던 거죠. 결국 지나간 한 24, 5년 동안에 김대중이 말기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라든가 또 운반 과정에서 표가 또 섞여 들어가는 거라든가 짜잔 신출 기묘한 방법으로 이런 부정선거 일어났던 것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갔던 장소를 보더라도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바로 최종 목표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왜 갔을까요? 왜?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미국의 정보당국과 사전에 최소한의 사람들과는 조율이 돼서 작전이 개시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극비의 상에 붙여졌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국무위원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자, 지금 대한민국을 잠식해왔고 대한민국을 부패하게끔 만들었던 이 부정선거는 의혹의 차원과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의 판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망각해 버리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분해서 그렇지 이 부정선거는요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을 조금만 관심 갖고 보게 되면은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이런 걸 보도를 안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중국인 공작원들 간첩 혐의로 체포된 그 기사를 보도를 안 해요. 한 곳만 보도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 유튜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언론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는 보도를 안 합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겁한 행실입니다. 진실을 안 알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저 밥 얻어먹기 위해서 언론사에 다닌다? 그거는 연명하기 위한 짐승에 지나지 않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사료값 주는 것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 지금 연일 방송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실 보도를 눈 감고 외면하고 이 똑같아요. 언론사도 자 여당의 성향을 쫓아가는 언론사라고 한다면 늘 보면은 대통령이 되는 그게 여당이 되니까 그쪽에 맞춰가는 거죠. 결국 뭡니까?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즉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자들도 양이 끌고 다니면 양떼가 되듯이 결국에는 이거는 시궁쥐가 나와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새끼가 만약에 언론사를 끌고 가게 되면은 그 언론사가 다 쥐새끼가 되고 비열하고 야비한 놈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나마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진실을 알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면은 우리나라 방송사, 신문사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앉아갖고 야, 그 자식들 말이야, 그 헛소리하는 놈들이야. 내가 취재를 할 수 없는 능력이라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현장 가서 조사를 할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비난하고 야, 그놈 새끼들 말이야, 뻥치는 놈들이야, 사실 무근이야, 이래가면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절대로 진실 보도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론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알아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거짓말로 파면이 되셨죠. 나라의 역사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문재인 5년 동안에 처음 맛보는 그 시기를 맛보면서 나라는 뒤로 후퇴했고 이 나라 전체가 북에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헌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책략들이 그러한 획책하는 일들만이 있었습니다. 도처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이 깨달아야 될 게 잘 몰라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횃불 촛불 내에 밀려서 그렇게 헛된 짓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올바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여론 조작에 참여했던 중국발 간첩들, 중국의 공작원들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이 여론, 댓글, 이 환경도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50% 올라가는 건 현실이고요. 이것을 여론조사기관에서 장난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 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 불법으로 무법 상태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올바르게 살아남아야 이 나라의 올바른 국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자,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광분하는 애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이 있겠죠. 자, 지금은요, 개개인의 야망을 드러내고 대선을 조기에 하자는 이런 헛소리 망언을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라는 인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종북, 종중, 좌익 공산 진영을 깨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선 준비를 하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총선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국회를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바에 의거하여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조기에 총선을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선거를 투표장마다
거기서 투표를 하고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고 그때부터는 투표를 관리 감독하시던 그런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개표원으로 바뀌어서 전부 다 손으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대만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국민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절대로 사전투표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권에 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곳 지금 너희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어도 그저 생각하는 거는 내각 중심제로 정치 체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또 한번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거나 이런 망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각자 저마다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낼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의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더 뭘 해보겠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이런 헛된 짓을 하는데 이건 결국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헌재에서 만약 그게 인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우파 진영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몰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 진영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순간 이건 결국 우파 전체가 탄핵이 되고 결국 파멸의 늪으로 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분열이 아닌 단결입니다. 맞죠? 분열이 아니라 단결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맞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를 형성하는 국민들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서 현재 있는 윤 대통령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코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예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정치적 계산셈만 따져보고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결국 분열돼서 이건 이렇게 분열을 만드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의 민의를 거스리고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모두가 다 잘 수 있는 대의 명분을 향해서 싸워야 할 때이고 모든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 헛된 야심을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때가 됩니다. 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우파 진영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해서 현재의 이 사법부, 또 검찰, 공수처, 경찰 이 모든 곳에 압력하고 있는 친중 세력들과 친문 세력들을 그때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현재 나치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꼭 생존하고 돌아와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목숨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가 윤석열이 다시금 복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몹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곧 국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뉴스가 올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간첩단들을 일망타진한 결과가 결국 미국과 한국 연합에 의해서 처참하게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아주 신나는 소식이 곧 도래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아투데이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 뜨고 열심히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늘 이렇게 실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말이 또 시작되네요. 이번 주말도 설 명절에 쌓였던 피로도 좀 푸시고 힘차고 보람된 휴식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수영이 진행한 이슈의 펀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